그래서 다시 또 이분을 모셨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아마 휴대폰으로든 이 주가 어떻게 되나 보신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네. 검은 화요일은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좀 예. 해주셨는데 검은 화요일이 있었어요. 저도 상당히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락이 안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 정도일 줄 몰랐죠. 그날은 이제 기자님. 아마 그때 이제 이렇게 무너졌던 이유가 예. 개인 투자분들이 좀 팔아버리셨어요. 좀 공포에. 공포에 예. 그러니까 2월에는 외국인이 파는 거를 개인이 받아서 올려버렸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그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화요일에도 떨어졌고 떨어졌지만 떨어졌고. 이제 화요일 날 떨어진 건 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사실 예. 이란 때문에 빠진 거니까. 빠지긴 빠졌는데 그렇게까지 또 빠질지는 네. 몰랐던 거고. 근데 이제 수요일은 아마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 ETF도 많이 사셨잖아요. 네. 근데 그날 좀 이렇게 이 이란 전쟁 리스크가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갈 것 같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가 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때 시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맞아요. 아 이거 주가 지수 높은 데다가 좀 시간 많이 걸리겠다. 아마 그런 좀 공포를 느끼셨는지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끝없이 좀 매도를 하셨고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을 받쳐줄 투자자는 개인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인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속절없이 무너져. 근데 어제는 또 갑자기 또 무슨 반등을 했고 예, 서킷 브레이크 예 막 이런 거. 이거 뭐 작가 보고 이런 거 쓰라 그러면 욕 먹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전날 대폭 나겠다가 맞아요. 근데 욕먹습니다. 그런 시나리오잖아요. 근데 시나리오로. 무슨 뭐 진짜 거짓말도 아니고 어제는 그냥 다 회복돼 가지고 근데 어제는 또 누가 올렸냐면 개인들이 또 샀어요. 어제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개인 장세예요. 개인 투자분들의 개인 그 장세구나. 심리에 따라서 예. 이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또 올라가고 오히려 이제 좀 손을 놓으시거나 네. 손절을 하시면 또 빠지고 그래. 예. 그런 좀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주가를 보면 코스피가 좀 빨간불이 좀 들어왔다가 네. 조금 내려가서 0.35%, 0.42% 정도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0.42% 코스피가 5,560 정도고 코스닥은 올랐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네. 2% 상승해서 1,137인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충격은 좀 완화됐어요. 사실 오늘도 좀 걱정을 안 한 게 아니라 네. 국제유가 80달러까지 간 거예요. 75에서 그러면 이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우리가 좀 우려하던 시나리오가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건데 이란이 뭐 저기 바레인에 뭐 정유 공장을 뭐 타격했다, 네. 유조선을 공격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국제유가가 튀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도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제 좀 걱정을 했죠. 근데 막상 또 출발하는 거 보니까 네. 견조하더라고요. 또 의외로. 근데 일단 이유는 오늘 개인들이 오늘도 좀 적극적으로 사고 계시고. 개인들이 예. 또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왜 코스닥은 왜 오르냐? 예. 코스닥은 제 생각이 이거예요. 중동으로 한 방 맞았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이제 이란 전쟁 최악의 리스크를 한번 반영을 해버렸어요. 공포 때문에 반영을 한 상황에서 어제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어제도 훨씬 강했던 이유가 다음 주에 코스닥 그 액티브 ETF라는 게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수를 보통 추정하죠. ETF는 예. 뭐 코스닥 150이면 코스피는 코스피 200. 네. 그럼 거기 있는 기업들을 시총 순대로 그대로 똑같이 담아요. ETF라는 건. 근데 액티브는 뭐냐면 여기가 펀드 매니저가 들어가요. 네. 종목이 바뀌어요. 펀드 매니저가 선호하는 종목을 여기다 ETF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ETF가 아니라 네, 액티브로 예. 종목을 이제 모아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테마별로.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 이제 펀드 매니저의 운영 능력에 달렸어요. 수익률이. 그렇죠. 근데 코스닥은 그런 액티브 ETF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만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코스피 5,000 되고 나서 네. 다음 목표를 코스닥 3,000으로 좀 잡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기금 보고 이제 좀 비중 늘려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산운용사에서 또 요즘에 워낙 ETF 인기 많으니까 코스닥 이제 그 액티브 ETF를 허가받고 출시를 하기로 했는데 네. 그 날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뉴스 호재가 있군요. 지금 막 이 루머도 있는 게 거기에 종목이 뭐 들어가냐 막 이런 거 찾고도 있고 지금 사람들이 예. 왜냐면 거기 들어가는 종목은 일단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ETF가. 예, 예. 자금이 들어오니까. 예. 근데 이제 미리 그걸 좀 찾아서 근데 어쨌든 코스닥이죠. 코스닥 150도 아니고 코스닥 전체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예. 어떤 기업이 될지는 사실 몰라요. 지금
이사님은 알고 계신 거 네, 아닙니까? 저도 모릅니다. 에이. 근데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거기 제목에 예. 액티브 ETF가 편입할 뭐 종목해서 몇 개 그러면은- 기사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주의하실 건 그게 무조건 거기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진 않겠죠. 아닐 수도 있는데 알 수는 없는데. 기자분들 빠르시더라고요. 어떻게 아. 벌써 다 조사하셔가지고 예.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그걸 이제 보고, 그 코스닥이 뭐가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이제 기대감이죠. 아 정부 정책도 올해는 코스닥 분명히 좋을 것 같고 네. 저런 ETF의 효과가 좋은 점이 시장이 좋을 때는 또 그게 자금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사게 되고 ETF도 올라가고 종목도 예.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을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음. 사실 2월까지는 뭐 전적으로 코스피 장세였어요. 네. 코스닥 많이 못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예, 네. 코스닥이 근데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좀 지정학적 리스크 있는데 다시 6천 넘기는 당장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유동성은 너무 풍부해요. 지금 그렇죠. 대기 자금이 어제 제가 놀란 게요. 이게 보통 이렇게 시장이 막 불안정하고 하면 사람들이 돈 빼잖아요. 예. 좀 이제 예금을 아, 넣던가. 그럼요. 근데 예탁금이 더 늘어났어요. 제가 그 월요일 날 그때 봤을 때가 여기 방송 왔을 때 그때가 100조 정도 갔다 왔다 했는데 지금 130조까지 늘어났어요. 어이구.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30조가 늘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또 투자 적기다 이런 예, 생각하는 그러니까 겁니까? 한방 이렇게 물론 뭐 약간 손절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그 돈을 딴 데로 빼는 건 아니에요. 남아 있군요. 아, 또 예. 기회 노려보자. 일단 좀 무서워서 아. 내가 좀 피했지만 예. 그런데 또 어제 주가지수 들어 올리는 거 보니까 이란 전쟁도 뭐 결국 극복할 리스크 아닌가? 음. 뭐 이렇게 생각. 왜냐하면 전쟁은 다 언젠가 끝났거든요. 극복했어요 대부분 다. 맞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뭐 시간은 오래 걸리더라도 1년 정도 지나서 회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 다 회복은 하긴 했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도 이어지지만 관심 지금은 아무도 안 그게 가지죠. 영향을 안 주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또 이란 전쟁은 또 특성이 있는 게 여기에 미국이 지금 직접 개입을 했다 보니까 더 빨리 끝나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굳이 뭐 딴 거 할 것도 아니고 음. 들어오자. 근데 그 자금이 일단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네. 좀 코스닥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코스피가 네. 아니라 코스닥일 그래서 수도 지금 있겠다. 분위기가 좀 코스닥이 저도 개인적으로 3월은 네. 좀 코스닥 쪽으로 좀 분위기가 많이 좀 음. 쏠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대기 자금이 지금 어쨌든 어딘 가야 되니까 너무 많은 갈 것 거니까. 같아요. 예. 근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노릴 자금이 네. 많을 것 같다라는 네.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액티브 ETF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회사를 묶어서 ETF를 내놓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뭐냐면 로봇, 그러니까 ETF. 이 이름에 액티브자가 들어가면 예를 들면 제가 설명드리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그냥 ETF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총 1등부터 비중이 딱 있거든요. 음흠. 그냥 그대로 똑같이 담아요. 그러니까 어떤 ETF든 종류는 많은데 자산운용사가 다르잖아요. 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근데 액티브가 들어가면 30% 정도는요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해버린대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비중이 지금 30%다. 네. 이게 규칙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액티브자는요 예. 25로 줄여도 돼요. 아. 자기 운영 능력에 달린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가 코스피 뭐 200이 아니라 뭐 다른 종목을 뭐 넣어도 되겠죠. 액티브면. 그렇죠. 액티브면. 그러니까 약간 액티브의 성격은 그거거든요. 한 7대 3으로 7은 지켜야 돼요. 7은 기존의 지수를 지켜주시고 네. 나머지 30은 삼을 자유롭게. 아, 종목을 자유롭게 넣어서 그래서 구성할 장이 수 있다. 좋을 때는 수익률이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아, 지수로도 올라가고 예, 종목도 예, 올라가고. 그래서 종목을 좀 맘대로 편입할 수 있는 30 정도는. 이거는 그게 그래서 좀 액티브 ETF가 요즘 인기가 좀 많아요. 강세장 원래 좀 인기 많은데 왜 코스닥은 없냐 그런 이제 요청이 있었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진짜 이게 호재네요. 그게 또 반영이 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음 주에 타임폴리오, 삼성액 그 자산운용 여기 두 군데서 네. 내놓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기서 내놓으면 또 줄줄이 내놓겠죠. 다른 데도. 그렇겠죠. 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따라가겠죠. 거기다 또 국민연금도 코스닥 비중 늘린다는 지시가 좀 있었고 그럼 다음은 코스닥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가서 네. 사실 오늘 엄밀히 따지면 오늘은 조정받는 게 맞는 장이에요. 유가도 오르고 유가도 올랐고. 환율도 올랐고 음. 그래서 저도 아침에 좀 오늘 좀 빠지겠구나. 또 어제 또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그 NXT 시간의 거래 보고 코스닥 기업들이 다 빨간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코스닥이 지금 시작을 했구나. 그런 좀 생각을 들긴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 얘기를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이제 코스닥에 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게 아니냐라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은 화요일에 검은 화요일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근데 네. 그 다음 날 수요일까지 어마어마하게 빠지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이건 거의 이틀 합쳐가지고 20% 가까이 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좀 시장 트렌드가 달라진 겁니까? 근데 일단은 주식시장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뭐 지난 2달간 45% 올랐으니까 네. 작년에 7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작년 오른 거 절반 이상 올려버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연간으로 70% 오른 것도 대단하지만 2달 만에 45%는 더 대단한 속도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악재가 없으면 주가는 빠지지 않는데 이러한 리스크는 우리가 좀 통제할 수 없는 악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원유가 안 나는 국가니까 저 원유가 통제되면 그렇죠.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과거랑은 다른 게 우리나라가 그 비축유가 좀 많더라고요. 한 200일분 정도 갖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장기간 봉쇄가 안 되고 일부라도 좀 통행이 되면 뭐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생각은 하지만 시장은 이제 과거에 학습한 게 있다 보니까 뭐 중동에 전쟁 나면 미국보다 한국이 항상 많이 빠져요. 원래 이게 아시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중동에서 많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이러면 또 가뜩이나 지금 내수가 좀 살아날 만한데 또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힘들었던 게 물가 튀고 유가 튀고 맞아요. 금리 오르니까 대출이자 내야죠. 아니 소비에 쓸 돈이 없었죠 그때는. 그래서 정말 악순환이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저 그걸- 강원랜드 레고랜드까지 터진 것도 아. 근본 원인은 사실은 전쟁도 있던 거죠. 음흠. 그게 촉발했죠. 고금리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예. 시장이 또 더 좀 위축됐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이렇게 주식도 좀 줄이고 좀 일단 대비해야 상황을 되는 거 좀 아니냐? 그런 공포가 예. 근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다가 멈추면 사람들이 그럼 좀 버텨보자 이러는데 그냥 오후에 그냥 쭉 힘없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지금은 상황은. 지금이 제일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때는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라고 심리예요, 예, 이거는, 예.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일각에서는 레버리지 쓴 그런 맞아요, 뭐 그것도 좀 자금도 있기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 버틸 수 없었다 이런 얘기.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물론 영향을 준 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레버리지는 그때도 한번 물어보셨겠지만 네. 이 레버리지 ETF나 이런 거는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3일 안에 다 끝내셔야 돼요. 내가 했으면. 이걸 장기 투자하는 건 아니고 큰일 날 레버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 잘 벌다가 한순간에 그냥 내 자산이 0이 돼요. 맞아요. 빌려서 투자하다가.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항상 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는 좀 관리 잘 하시고 다만 레버리지의 영향이 옛날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커졌죠. 예탁금이 지금 130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용잔고가 이번에 한 30조 좀 넘었어요. 네. 그 비율로 따지면은 어쨌든 30%가 안 돼요. 음.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도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한 40 정도 가면 위험하다 그래요. 높을 때가. 근데 지금은 예탁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맞아요. 신용잔고가 늘어도 이 속도보다는 늦어요. 음. 그래서 30%가 안 돼요. 보통은 우리가 25에서 30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도 네. 비율이. 아하. 그래서 신용잔고가 많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급락장에선 이런 게 이제 뒤늦게 또 충격을 주니까 영향을 일부는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쉽니다. 그러니까 저희 박정호야 스팟이 시사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 얘기를 그래도 이제 많이 하는 아, 방송인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사에 관심 많은 분들도 아니면은 뭐 이제 커뮤니티 이런 데도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다 경제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예, 이 그렇죠. 지수 얘기 이런 걸 해서 관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네. 있겠고 아마 화요일 수요일도 계속 휴대폰 보시면서 이 호가창 보시는 분도 많으셨을 것 같고 맞아요. 다른 뉴스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호가창 계속 보고 이런 게 또 도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은 안 돼요. 도움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수요일 날 안 봤으면 안 봤으면, 팔았을 텐데. 맞아. 근데 다음 날 봤더니 올라왔잖아요, 다. 그러면 더안 빠지고. 차라리 수요일 안 보신 분은 차라리 난 거죠. 왜냐면 회복됐으니까. 근데 만약 보셨는데 그것도 막판에 보신 분들은 이 나라 망했구나. 왜냐면 주가 지수 10% 빠지면은 이게 언제 이렇게 빠진 적 있냐? 9.11 테러 때. 기억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예, 진짜. 우리나라에 미사일 떨어진 것도 아닌데 예. 한국이 폭격을 맞은 거예요. 그날 증시는.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대폭락하면은 주가는 대부분 다 회복이 됐어요. 그날이 다 바닥이었어요.
근데 왜 참 그걸- 희한해요. 왜 근데 근데 왜 그 개인은- 당시엔 그게 안 됩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그 주가를 보면 안 되고 그 9.11 테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기억나거든요. 네. 그때 그냥 완전 다 출발부터 다 하한가였어요. 그때는 하한가가 15%니까 다 하한가인데 그 하한가에도 못 파는 물량들이 수북히 쌓였거든요. 근데 다음 날부터 올라갔어요. 예. 주가가 이제 그 후로 그냥 급반등해가지고 그날 하한가에 사신 분은 이제 순식간에 부자 돼 버리셨죠. 그 이후로는 그 밑으로 간 적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대세 상승이 또 나왔어요. 나중에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폭락장이 앞으로도 나옵니다. 10% 빠진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주가 지수가 요동치는 게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호가창 보고 흔들려 버리면 네. 계속 거기에 이제 내 자산이 녹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 자산이 그러니까 돈이 삭제되는 걸 보면서 답답하죠. 버티기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예. 단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전쟁 때문에 이 기업에 뭐 앞으로 좀 타격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 좀 네. 중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음. 근데 이런 거죠. 제일 피해받는 업종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항공주잖아요. 항공주. 네, 내가 항공주 갖고 있어요. 예. 사실 뭐 항공주는 저는 올해 말하고 내년을 좋게 보는 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해요. 병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저비용 항공사 3개 있잖아요. 네네. 뭐 에어부산도 있고 아시아노, 에어 서울도 있고 또 진에어 있죠. 진에어. 여기도 아마 통합할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호재냐면 항공사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 와. 저비용 항공사 숫자가요. 네. 미국 저비용 항공사 숫자랑 똑같대요. 음. 미국은 그렇게 큰 나라인데 우리 한국은 땅이 작은데도 네. 항공사 숫자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어. 그 얘기는 뭐죠?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 경쟁이 안 좋아요. 치열한- 근데 이걸 줄여버리잖아요. 네. 강제로. 음. 그럼 공급이 줄면? 어. 그리고 지금 해외여행 수요도 많고. 예. 그래서 이 이란 리스크만 아니면 괜찮은데 지금 이제 고민할 건 그거죠.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직격탄이잖아요. 아, 그럼요. 여행도 그러니까, 못 가죠. 네. 기름값 튀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당장 영향을 내가 줄 것 같으면 네. 이제 본인 판단에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럼 정리하시고 음. 관련이 없는 기업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네, 얼마나 네. 장기화 될지 모르니까. 근데 야, 전쟁 언제 끝나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합병은 정해져 있는 거고 전쟁은 끝날 거고 네. 가격은 싸졌고 나는 내년 보고 그냥 모으겠다. 그런 그건 또 분도 있어요.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분은 오히려 기회죠. 지금은 괴로워도 음. 그러니까 이게 공포에 남들이 공포일 때 내가 이제 네. 용기를 내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란 전쟁과는 사실 무관하거든요. 아무리 근데 왜 생각해도. 이렇게 근데 안 같이 좋고, 오늘도 안 그냥 같이 좋고? 빠져요. 그냥 빠질 빠진 때는. 종목이에요. 예. 왜냐하면 시총 아주 큰 기업이니까 아. 시장이 좀 이렇게 불확실하면 네. 당연히 매물 나오고 어제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미국의 브로드컴이나 이런 기업들 실적 좋았고 네. AI는 저는 전쟁 끝나면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메네이를 바로 이제 사살한 게 AI 프로그램을 이용을 한 거잖아요. 정확하게 위치 추적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AI가 안보 목적으로 쓰인 게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말 이게 무기예요. AI를 잘하는 국가는 무기를 하나 갖게 되는 거죠. 음. 그거 하려면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려면 메모리 반도체 또 들어가야 반도체 되거든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없으면 못 하고 이거는 바뀌질 않아요. 전쟁이 끝나면 더 예. 부각될 수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하신다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내가 흔들릴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정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다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한 어떻게 하라고 번만 할 수는 한 없는데. 10분만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항공주 같은 상황인지 예. 아니면 그것도 언젠가 극복되니까 난 버틸 건지 아하. 전혀 관계없는 반도체 같은 건지 음. 그러면 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가창을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서 아침에 5% 떨어지고 있었는데 오후에 딱 열었더니 12% 막 이래.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네. 던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떤 비전이 있고 내가 샀을 때 왜 샀지? 샀을 때 이유가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 분명히 올라갈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달라졌는지 펀더멘털이 달라졌는지 그걸 맞습니다.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매도창 누르기 전에 네. 고민하시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 이런 급등장에서는 이거 보통 우리가 지금 강세장이잖아요. 강세장. 강세장에서 이제 폭락이 한번 나왔지만 네. 강세장은 이렇게 너무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음.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이 한 번씩 팍팍 나오거든요. 작년 11월에도 그랬어요. 네. 그렇게 급락장에서 반대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산을 오히려 모으는 기회지 도망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혹시 모르지만 이런 일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년 후에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주식시장은 영원한 건 없어요. 폭등도 나올 거고요. 위로 가는 이 폭등도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래로 가는 또 폭락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역사는 계속 반복되니까. 어렵네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좀 꼭 말씀드리면 그런 폭락장에는 주식을 파는 날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은 버티거나 폭락장에 아니면 파는 거 아니다. 예, 아니면 오히려 사야죠. 그런 날은 폭락장에는 파는 게 아니다. 예. 오히려 사야 된다. 후회가 많아요. 음. 그리고 그런 폭락이 나온다는 건 한 번의 악재를 다 반영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이란 리스크를 극단적으로 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무너져 버린 건데 예. 사실 이란 전쟁이 어쨌든 뭐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봐도 트럼프 입장에서도 좀 유가가 제일 문제니까 오늘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유가 안정책 내놓겠다. 알고 있어요 본인도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유가를 좀 방어하려고 노력은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 저는 뭐 이게 보면 공포감 갖게 돼요. 사람이 주가 빠지는 거 보면 이게 지금도 긍정적인 생각했다가 빠지는 게 딱 보이잖아요. 아 이거 팔아야 되나? 그런 이거 고민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오늘 또 이제 주가가 어제는 김용남 전 의원이 나왔을 때는 어제 이제 빨간불이라서 기분 좋게 네. 방송했었는데 제가 오늘 또 차분하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지수에 영향을 받게 돼요. 네,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투자는 좀 반대로 할 필요도 있다 저는. 아. 예, 그게 좀 그걸 중요하다고 고민해야 생각해요. 된다. 예,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어려워서 안 돼요. 아까 사실. 말씀만 들으면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때 기회야. 뭐 바이더 딥이란 말도 맞아,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안 돼요. 손이 안 나. 예, 그래서 이게 그걸 하신 분들이 대부분 다 좀 부가 좀 커졌죠. 예. 근데 이거를 어렵더라도 진짜 좀 돈 조금이라도 하셔가지고 한번 그걸 훈련을 좀 한번 해보세요. 훈련을? 예,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런 일은 여러분이 앞으로 뭐 지금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30세다. 네. 이제 100세 시대예요. 아 그러면 100세 진짜 주식 투자는 100세에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70년의 시간 동안 이런 폭락장이 안 오겠어 몇 번 올까요? 그럼 그때마다 나는 무서워서 그때마다 던지고 도망가고 내 자산은 녹아버리고 그렇네. 그래서 네. 이거를 역으로 네. 제가 뭐 너무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훈련을 하시는 건 되게 좋아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급락장에서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으면 100만 원을 사보는 거예요. 무섭지만 역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감정도 느껴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앞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음. 결과물이 나오니까. 근데 어제 그저께 하신 분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제 바로 올라갔으니까 네. 되게 좋죠 당연히. 그렇죠. 좋고 근데 그걸 했는데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아 이게 반영됐구나. 예. 근데 수요일에 12% 빠지고 막 이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그런 급락 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회복됐기 때문에 결국 그럴 때 투자하신 분들이 다 성공은 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급락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좀 한번 역행해서 그런 걸 한번 경험해보는 훈련도 저는 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뭐 PBR, 뭐 PER 이런 것만 생각해서 그것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네. 지금 우리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뭐 도 닦는 느낌도 좀 들고 아니, 주식 심리적인 투자가 문제가 이게 어려운 크네요. 게요. 예. 이게 이런 게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으로 막 배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운전면허 따기 전에도 막 이렇게 수업 받잖아요. 필기 시험도 예. 보고. 막 그다음에 축구 기능. 선수라고 칠게요. 축구 예. 선수가 이론은 다 알아요. 아, 근데 막상 실전 나가면 뭔 일이 발생하죠? 그거 뛰어봐요.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리고 운동 선수들 중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 잘하는 분들이 롱런하죠. 이게 왜냐하면 주식도 똑같아요. 별의별 상황이 다 생깁니다. 이란 전쟁이라는 것도 예상하신 분도 계시지만 설마 하겠어? 이런 분도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예전에 코로나 그거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음. 별일 다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게 아니에요.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곡선이에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가 없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고 진짜 근데 그 마인드 컨트롤은 누가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해봐야 돼요. 손실도 봐봐야 되고 큰 네. 이익도 내봐야 되고 손절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급락에서도 한번 사봐서 또 올라갈 때 수익도 내고 이런 경험이 몇 번 이게 반복이 돼야 본인이 이게 잡히는데 아무리 뭐 여기서 워런 버핏이 나와서 그런 좋은 얘기 해도 본인이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이 3월은 코스피 좀 힘들 거예요. 쉽진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뭐 그렇게 급락한다는 건 아닌데 좀 답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걸로 오늘도 좀 빠지니까 이런 걸 요럴 때 한번 좀 투자도 하셔가지고 훈련이 필요하네. 훈련해보고 그다음 또 반대로 좀 약간 저는 약간 이제 막 이제 코스닥이 또 가니까 네. 이러면 또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뭐 코스닥이 코스닥이다. 이제 되는 건가? 이번엔 이제 나 코스닥이다. 코스피 팔고 코스닥 가야지. 이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 네. 머니무브를 코스닥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또 만약에 또 사람들이 심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결국엔 누군가 또 꼭지 잡게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있으니까 자기 중심을 잡고 예, 저는 흔들리지 마셔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은 주식 투자의 기본은 그런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기 전에 그 맞아요. 기업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되고 어떤 업종인지. 그러니까 뭐 이 예전에 보면은 뭐가 뜬다 그러면 뭐 AI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이름에 AI만 들어가도 다 이제 맞아요, 폭등할 맞아요. 수 있는 그런 네. 또 분위기가 아닙니까? 그런 게 맞습니다.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옛날 닷컴 버블 때 인터넷 회사다 닷컴만 들어가도 다 폭등했던 그런 장이 아니라 그런 투자가 아니라 기업을 공부하면서 기업이 어떤 건지 네, 맞습니다. 들여다 본 다음에 투자한 다음에 이 폭등 폭락 롤러코스터 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내릴지 말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샀을 때 고민했듯이 맞아요. 고민하고 가야 그러니까 된다. 이게 쉬운 건 아닌 게 예. 말씀 잘해주신 게 기본은 먼저 자기가 기본은. 지식은 있어야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걸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그 다음은 경험이에요. 음. 계속 경험을 해봐야 돼요. 급락장도 맞아보고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급등장도 우린 급등장 맞아봤잖아요. 등단 맞아봤죠. 근데 이제 이런 폭락장도 한번 맞아보고 근데 음. 언젠간 이런 거는 경험 안 하셔도 주식 투자를 내가 하는 이상 맞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불가피합니다. 예. 근데 또 재미없는 장도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10년간 재미없는 장이었어요. 박스피 박스 오명 받았잖아요. 예. 그런 장도 있었고. 그래서 다 이제 서학개미로 예, 맞아요. 미장으로 많이 갔던 그런 예. 부분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쌓이면서 다 자산이 되니까 네. 지금의 이런 좀 답답함을 너무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극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가 어쨌든 저는 여전히 그래도 큰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왜 보냐면 네. 이 한국 증시가 올랐던 그 강세 배경이 전혀 훼손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어제 보니까 어젠가 그제 제가 이제 놀랬던 게 그 페이스북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아, 네. 글을 올리신 게 있더라고요. 음. 그게 제 생각과도 사실 좀 저도 거의 똑같아요. 네. 뭐냐면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이제 주가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버블 아니다. 버블 아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제값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과정이 있다. 핵심이 뭐냐면요. 예. 이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 제조업의 병목에 있대요. 병목 뭐죠? 이게 이 좁은 네. 통로죠. 바틀레. 예. 우리나라를 통과를 안 하면 못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도체. 반도체. 메모리 역시 반도체 없으면 그 병목을 우리가 틀어지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우리 반도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방법 없어요. 예, 치맥 회동도 하고 맞아요. 깜보가 한국이 온 되겠다고. 거고. 그다음 미국은 배가 없죠. 음. 배하고 싶으면 우리를 잡아야 돼요. 음. 특히 저기 미국은 지금 LNG 팔고 싶어해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이번에 3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중국이 지금 이란에서 못 받잖아요. 포름조 해협 예. 이런 부분 그래서 때문에. 미국산 원유 구매를 요청하겠다고 기사가 떴어요. 그런 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배를 중국 배를 쓰진 않아요. 대부분 한국 배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선은 중국 아니면 한국이잖아요. 맞아요. 중국을 대체하는 병목을 지키는 제조업 국가는 한국이에요. 그런데요. 네,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반도체와 네, 뭐 조선 또 방산도 있죠. 방산도. 원전도 있고 예.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그런 좀 길목을 지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했잖아요. 뭐 정말 위기도 있었고 포기 안 하고 그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건데 버블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자산 시장도 변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렇죠. 대전환 이 두 가지 생각하면 이게 지금 뭐 버블 논쟁도 있긴 있어요. 뭐 너무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정책실장님 얘기는 아니다. 제값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다. 정상이다. 예. 예, 재평가 받는다. 이런 좀 저도 이제 그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어쨌든 이게 공감을 하신다면 네. 너무 하루하루에 저는 좀 일일비할 필요 없다. 예, 그 흐름을 추세를 봐야 된다. 예, 이재명 정부의 그 의지. 예. 저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지키고 있는 병목이 깨지는 게 무섭죠 오히려. 갑자기 정부가 이제 안 한다. 우리 주식 부양 안 하겠다. 돌아서거나 네. 아니면은 우리가 길목 지키고 있는 병목 이 산업들이 갑자기 뭐 경쟁자가 또 등장한다든가. 경쟁자가 등장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갑자기 AI 수요가 팍 꺼져가지고 아. 이런 게 저는 더 무섭거든요. 전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이런 게 터지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낙관론을 펼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음. 이렇게 오히려 급락장에도 급락장에 용기 내라고 말씀드리는 용기 게 내야 사실 됩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 전쟁이 아니라 그 병목, 네. 우리가 길목시키고 있는 그 산업이 어떤 악재를 만날까봐 맞아요. 그게 네. 이제 두려운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김영무 정책실장의 글도 그렇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그렇고 뭐 바뀐 우상향할 건 수밖에 없어요. 없는 네, 바뀐 그런 건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시장 데이터 센터 계속 짓고 있고 그렇죠. 조선도 계속 배도 필요하고 이게 이번 전쟁이 끝나면 제가 이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보가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렇네. 무기 네. 지금 우리 천공 얼마나 이번에 네. 잘했습니까? UAE에서 그게 이제 미사일이 너무 또 중요해졌고 미사일도 중요하고 거기다 AI도 중요해졌죠. 음.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이 기회를 틈타서 이게 목적일 수도 있어요. 에너지 수출을 엄청 할 수도 있어요. 중동을 통제해 가지고 계속 뿌리겠죠. 그럼 그 배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오늘 제가 이른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많이 네.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너무 이게 단기적인 막 중동 뉴스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뉴스 본다고 중동 뭐 뉴스 예, 트럼프랑 이란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 손은 이미 떠났고, 근데 하루는 자극적인 뉴스 나오고요. 또 어제는 또 좋은 뉴스 나오니까 폭등하고. 그럼 내 마음만 막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저는 좀 큰 그림으로 한번 좋습니다. 좀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지금 네. 급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여유 있게 그러니까 보셔도 괜찮습니다. 안 팔면은 뭐 손에 든 이익은 확정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은다는 같은 생각으로 하면은 모은다. 오히려 급락장이 좋아요. 자산을 모으는 분들은 평균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그렇네. 더 많이 살 수 있는. 모으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똑같은 장이 금액으로? 짜증난대요. 비싸게 사요. 오히려. 아니 단가를 못 낮추니까. 그러니까 자산을 모으는 분들은 오르는 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비싸게 계속 타야 돼. 그렇네. 불타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해야겠네요. 네, 아, 근데 뭐 이제 떨어졌네. 내가 나는 20년, 30년 모아야지. 후에 퇴직 자금 모으기 위해서 지금 코스피 200을 내가 모으고 있다. 네. 뭐 연금 계좌에서 그런 분들은 이런 급락장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모으니까. 그런데 근데 이제 이미 모으신 분들은 당연히 불편하죠. 불편하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자산을 모으는 분들 입장에서는 급락장을 오히려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특히 뭐 우리 청년 세대 분들은 정말 네. 좋은 시기다 생각 드는데 그리고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20, 30대일수록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위험자산 안 하려고 그러세요. 막 폭락하고 이런 걸 보니까. 근데 20, 30대 분들일수록 이런 위험자산을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셔야 돼요. 자기 연금 계좌에. 근데 위험 자산이랑 말씀하시니까 위험해가지고 못 하고 그게 이제 위험자산인데 안전자산 예금이고.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연평균 수익률은 주식은 9%, 예금은 3%. 격차가 엄청 벌어져요. 그리고 모으는 거잖아요. 내 연금에. 예. 그러면 매월 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월급에 얼마를. 어. 그러면 더 싸게 넣을 수 있고요. 그럼 더 많이 사요. 더 많이 같은 사. 돈으로. 예. 근데 지금 돈 벌려고 이거 연금 계좌나 이거 55세 전에 못 빼잖아. 맞아요. 이건 못 빼요. 그러면 이거 지금 돈 번다고 뭐 내가 빼서 뭐 사 먹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급락장에는 내가 100만 원 들 건 200만 원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산 모으시는 분들은 특히 20, 30대 분들은 기회네요. 이런다고 막 나 이제 예금해야지 이러지 네. 마시고 예금에서는 이 노후 대비 안 됩니다 지금. 예, 이런 ETF 뭐 주식형 펀드 네. 이런 쪽에 좀 괜찮은 ETF 좀 찾으셔가지고 자산을 한번 모아가시는 걸 또 고민을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 모아가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반문도 나올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지금 뭐 60입니다. 뭐 50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좀 걱정되잖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보다는 시간도 많이 안 남은 것 같고 모을 수 있는 자산을 모을 수 있는 월급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예. 나이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그 퇴직을 하셨으니까 그런 분들 퇴직하신 같은 분들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자산도 있을 거고 네. 그런 분들은 현금 흐름이 중요해요. 현금 흐름.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위험자산 비중은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퇴직연금의 안전자산은 3이고요. 네. 비중이 최대. 그다음에 위험자산 7까지 7. 들어가죠. 근데 요거를 반대로 하셔야죠. 이제 60세로 갈수록은 안전자산을 비율을 6으로 조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험자산 중에서도 그 배당 펀드 같은 거 있죠. 네. 월배당 주고. 현금이 나오는. 예, 그런 것들. 그런 쪽으로 늘 이제 바꿔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 한 번씩 폭 나가면 내 자산이 갑자기 네. 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음.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현금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 왜냐면 내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젊은 분들은 번 소득으로 자산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해도 이거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추가 소득이 안 나오니 이제 내 노동 소득이 없으니까 반드시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현금을 만들어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50세가 조금씩 넘어가면서 뭐 극단적으로 줄이는 게 이제 점진적으로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면서 그런 걸 자동으로 해주는 또 상품도 있어요. TDF라고. TDF. 내가 예. 못하니까 아하. TDF라는 또 ETF가 또 따로 있어요. 그거 알아서 또 해줘요. 그것도 좀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거는 네, 그냥 네, 여러분이 할 나이에 게 따라서. 아니고 그냥 그 상품을 사시잖아요. 매달 넣으면 거기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계속 이게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만약에 이제 50세로 내가 20대인데 그 거기에 가입을 하면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위험 자산 비중이 높은데 뭐 한 2, 30년 20년 지나죠. 그럼 이게 줄어들어요. 자동으로 조정이 돼요. 저절로. 예. 그런 상품도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뭐 알겠네요. 증권사 가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폭락장이든 네. 폭등장이든 그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기름값은 왜 이러는 겁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뭐 돈이 막이라더니 이렇게 하면서 예. 주유소의 발빠른 이 기름값 인상을 또 지적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예. 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면 이게 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언제 이 재고가 받은 거 미리 좀 확보하려는 그런 물량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가격이 튀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게 고약한 게 환율이 옛날보다 높아요. 네. 지금 1,480원이니까. 환율도 같이 올라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전쟁 환율 때문에. 부담까지 생길 수밖에. 옛날에 우리가 예. 몇 년 전만 해도 환율이 한 1,200원대였거든요. 그 그때 국제유가 같은 레벨하고 네. 지금 1,500원 근처잖아요. 여기랑은 또 레벨이 달라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같은 기름값이라 하더라도 환율 네. 효과 때문에 이게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한다면 네. 지금 약간 정유소에서 올라가는 가격은 좀 그런 부분도 좀 고려는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유류 최고가 지정제 뭐 지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 네. 오늘 또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담합은 대국민 맞아요. 중대 범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참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맞아요, 놀라죠. 아니 전쟁 터진 지 얼마 됐다고 기름값은 예, 정말 번개처럼 너무 반영을 빨리 하네. 올리니까.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절차나 네.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조사를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좀 아직은 파악하기 그렇죠. 어려우니까. 이거는 조사가 필요하다. 네, 근데 이제 기름값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제 맞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대통령 말씀처럼 네. 정말 이게 뭐 폭리를 취했거나 이런 거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만 또 또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환율 때문에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둘 다 같이 급등해 버렸어요. 맞아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잘 조사를 해서 좀 정부가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가격 상한을 좀 정해놓을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네. 상식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바꿔야 될 제도가 있다면 바꿔야 네.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봤더니 조금 또 내려갑니다. 네. 5,477 어제 반등을 했다가 오늘 좀 내려가는 코스닥도 조금 아까보다는 내려와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일일비 하게 돼요. 예, 이사님 어쩔 이게 수 보면서 없어요. 저희 방송 톤이 조금씩 좀 내려가는 느낌도 좀 드는데 근데 이게 예. 어쨌든 지금 유가가 안정돼야 돼요. 유가가 안정되는데 예, 그때까지는 불편한 건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괜찮긴 할 거예요.
괜찮긴 하겠지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중동 리스크가 이게 언제쯤 좀 이제 안정감 찾을지는 또 주말에 또 뉴스도 봐야 되고 맞아요. 결국 그 미국의 정책에 달린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이 기름값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정책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 강도에 따라서 혹시라도 이제 주말 사이에 국제유가가 크게 흔들린다면 다음 주 또 좋을 수도 있죠. 예. 근데 그게 또 좋아진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이게 끝났냐? 네.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완전히 끝나는 데까지 시간 걸리니까 일단 저는 그 다음 주 한 중반까지는 예. 조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 나오는 거 감안하시고 오늘 같이 내려올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차라리 오히려? 예. 그러니까 사실 분은 사셔도 되겠죠. 내가 평소에 살려고 했다면 그렇지만 어차피 안 파실 거면 네. 그냥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안 보는 게 낫다. 자꾸 위축돼요 또. 계속 위축되고 예. 하락 폭이 또 커지게 되면은 예. 계속 또 그리고 이제 팔아야 되는 전 느낌. 그래도 이란 문제가 더 뭐 그런 것만 아니면 다음 주 후반엔 좀 괜찮다고 보는 게 네. 3월 16일이 엔비디아 GTC 있어요. 큰 그게 행사. 뭐죠? GTC가 이제 엔비디아가 신제품도 공개하는 아, 젠슨왕이 직접 나와요. 젠슨왕이 직접 그때마다 이 반도체 이슈가 항상 좋은 게 생겨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란 문제 때문에 좀 이런 게 가려졌잖아요. 근데 그렇죠. 관심이 조금 그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아하. 그게 중요하거든요. 네. 너무 이게 전쟁에 관심이 쏠려 있으면 전쟁 뉴스 하나하나에 시장이 요동치는데 네. 이게 시장이라는 건 되게 또 이것도 그 신기한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악재가 나와도요 네. 반응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그 내성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른 호재가 생기면 글로 가버려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GTC 네. 다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니까 예. 그걸 한번 좀 기대해 보자. 그래서 다음 주 후반에는 좀 좋아질 괜찮아지지 않겠냐. 가능성도 예, 있다. 그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이 장세가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계속 이렇게 급등락이 과거보다는 좀 자주 보이는 장세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네, 너무 오른 게 맞기 때문에 사실 뭐 기록적인 상승이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그걸 그래서 감안해야 된다. 그 이렇게 변동성 나오는 건 이게 이상한 건 아니고요. 네. 정상적인 과정은 맞는데 수요일은 좀 너무 이상했죠. 그거는 그렇게 빠지는 건 그건 비정상이지만 변동성 자체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많이 네. 올랐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염승환 이사님 말씀을 듣고 이번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 롤러코스피라는 네. 뭐 신조어도 나오던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대해야 되는지 이걸 공부가 또 되는 시간이었던 네. 것 같아요. 이사님 좀 또 오셔가지고 이런 멘탈 관리를 위해서 계속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급 나갈 때 불러주세요. 급나갈 좋을 때 이상하게 또 좋을 땐 부르지 마시고 좋을 땐 뭐 다 좋은 다 얘기밖에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그래요. 견딜 수 있는 힘을 또 염승환 이사님이 계속 주실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